예, 잘 보입니다. 네. 일단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치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학부모 설명회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혹시 뭐 자녀분 학년이나 요런 것도 이제 채팅창으로 얘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질문 같은 것도 채팅창에 질문을 해 주시면은 이제 또 줌으로 하는 거의 장점 중에 하나가 부담 없이 질문할 수 있다는 거더라고요. 저희가 코로나 동안 좀 줌 수업도 많이 하고 지금도 대체에서는 좀 갑자기 자가격리 되거나 이러면은 이원 수업으로 한 친구만 줌으로 오고 다른 친구들은 현장 강의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줌이 좀 집중도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쉽게 질문할 수 있고 요런 부분은 좋은 부분이어서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러면은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바로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결해서 할 수 있으면 답변 드리고 또 따로 뭐 해야 되면은 나중에 질문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어떤 순서로 진행될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독서를 중시하는 이제 독서를 통해서 토론 논술을 하는 학원이다 보니까 독서의 중요성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그래서 학원 수업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C&A 수업할 때 주요하게 다루는 점, 전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워크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저학년 거 하나랑 고학년 거 하나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토론 어떻게 진행되는지, 논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이렇게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독서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독서가 중요하다는 점은 당연히 학부모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좀 첫 번째로 독서가 중요한 이유는 스키마 형성에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스키마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억하는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지도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문제 해결 과정이겠죠. 그래서 그 지도가 넓고 자세할수록 문제 해결 목적지를 찾아가는 문제 해결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하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돈과 모든 것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독서를 함으로써 가장 쉽게 간접 경험을 하고 아이들의 스키마나 배경 지식 이런 것을 넓힐 수 있고요. 그래서 스키마 형성을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정 도서를 선정할 때도 매달마다 뭐 이번 달은 문화예술, 뭐 다음 달은 과학, 뭐 다음 달은 인권 이런 식으로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다양한 스키마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정 도서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밑에 보이시는 교과 학습과의 연계성인데요. 이런 기본 생각의 틀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공부를 할 때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국어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모든 과목이 선생님들도 한국어로 말하시고 글도 다 한국어로 돼 있고 시험 문제도 한국어로 돼 있고 그래서 이 독서를 자주 해서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요즘에는 수학학원에서도 이제 상담을 드리거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적을 줄 때 그냥 수학 성적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아이가 지금 이 문제를 틀린 원인 중에 하나가 독해가 안 돼서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과 계열의 과목뿐만 아니라 이과 계열의 과목을 할 때도 이제 어릴 때부터 좀 독서를 해서 글과 친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글 읽는 속도인데요. 물론 빠르게만 읽으면 좋지 않지만 당연히 정독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이 돼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는 나중에 고등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수능까지도 이 책을 읽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입시 제도는 시험에 시간의 한계가 있고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 가서 읽으면 늦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책을 읽으면서 좀 독책 읽는 훈련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갈 수 있도록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저희 C&A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리면요. 일단은 저희 수업은 기본적으로 집에서 숙제나 책 읽기를 집에서 해오고 학원에서는 활동 위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되어 있듯이 독서는 이제 집에서 하게 되고요. 그러면 집에서 독서를 한 다음에 숙제도 이제 정해진 분량까지 워크북 문제를 풀어오게 되는데 워크북 문항에는 네, 어휘 문항, 그다음에 독해 문항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는 문항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휘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능동적인 독자라면 책을 잘 읽는 독자라면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내가 이 단어는 모르니까 좀 찾아봐야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좀 한자어라든가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 고런 단어들을 확인하는 문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독해 문항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이 줄거리의 기본적인 책을 이해를 했는가 이렇게 확인하는 문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각 확장하는 문항이 있는데요. 생각 확장 문항 같은 경우는 좀 아이들이 이 책이랑 관련된 주제랑 관련된 확장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이슈랑 관련된 확장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확장된 내용들을 제시문을 통해서 좀 추론해서 답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생각 확장 부분은 좀 서술형 문항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 서술형 문항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책을 읽었다. 이 책을 이해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각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까지 확장해 볼 수 있게 하는 문항들이고요. 그래서 이 생각 확장 문항까지 풀어오는 것이 저희 워크북 숙제이고요. 다 해오면 이제 학원에서 같이 친구들이랑 다른 친구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토론을 하면서 좀 '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이제 앞에는 스스로 집에서 혼자 생각을 확장했다면 학원에 와서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확장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논술인데 논술 단계는 좀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논술에 좋은 점이 다양하게 있지만 저희 논술 주제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쓰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업 내용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밑에 부분에 써 있는 검정색 글씨 보시면 저희가 수업의 목표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 주일에 아이들이 한 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한 권 일 주일에 한 권이라는 수가 뭐 책을 굉장히 열심히 읽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 적은 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책 읽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일 주일에 한 권씩만 읽어도 이제 몇 달이 지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책이 되기 때문에 한 권씩만 확실하게 읽어도 아이들에게 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집에서 숙제를 다 해오기 때문에 이 거꾸로 학습으로 자기 속도에 맞게 자기가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빨리 읽고 천천히 읽는 친구들은 또 굉장히 오래 막 2시간 정도 걸리는 친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숙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충분히 생각하고 쓸 수 있도록 집에서 숙제를 해오고 그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확인을 하면서 선생님이랑 확장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게 우리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일성 있는 주제를 다루는 게 또 포인트인데요. 저희 워크북 같은 경우는 매년 다시 개정을 하고 그 시기에 맞는 주제를 다루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과학 분야를 하는 달이다. 그러면 최근에 과학계에서 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슈 요즘에는 노화 방지라든가 요런 부분에서 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뭐 고런 부분을 다루면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영원히 살게 된다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 이런 철학적인 생각이나 주제까지 연결해서 다양한 주제로 우리 사회에 대한 배경지식도 같이 넓힐 수 있는 주제로 이제 수업을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워크북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설명드린 다음에 워크북을 저학년 거 하나, 고학년 거 하나 요렇게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독서 기록장이 있어요. 그래서 독서 기록장은 아이들이 책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내가 읽었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인상 깊었던 거 다시 한번 기록해 보는 과정이 아이에게 되게 기억에 남는 거나 이해도 면에서
되게 큰 차이를 주거든요. 그래서 독서 기록장을 쓰게 되어 있고 독서 기록장 쓸 때 줄거리라든가 요런 거를 기본적으로 쓰게 되는데 학원에서 친구들이랑 수업을 하다 보면은 줄거리 쓰기를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되게 '줄거리 그냥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거부터 이제 되게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고런 부분 같이 정리하면서 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게 되면은 수행 평가라든가 아니면 학생 기록부 기록을 위해서 학교에서 이런 노트라든가 요런 아니면 양식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시로 좀 보여드리자면 제가 독서 기록장에 쓰는 대신에 학교 양식에 쓴 다음에 사진 찍어서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고거를 가져오거나 요렇게 하면은 "독서 기록장 숙제한 걸로 인정을 해 주겠다." 했더니 요렇게 진짜 써 온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삼중 단대부중 이런 중학교에서는 요런 식으로도 저희가 독서 노트를 활용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한자어나 어려운 어휘, 그다음에 학년이 좀 올라가면 사자성어 문항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자성어 같은 경우는 책 속의 상황에 맞는 사자성어를 이렇게 연계해서 다루게 되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볼 때도 사자성어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독해 문항은 이따가 워크북을 살펴보겠지만 좀 책에서 다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독해 문항 풀어온 거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확인을 해 보면 이제 발표를 시키고 확인을 해 보면 이 친구가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 날림으로 읽었는지 요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독해는 선생님이랑 같이 아이들이 책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했는지 이제 수업 시간에는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을 확장하는데 5학년 때부터는 입론, 교차조사, 반박 이런 식으로 좀 반대신문식 토론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따가 고학년 거 보여드릴 때 토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논술, 원고지에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원고지에 작성하는 이유는 좀 아이들이 그냥 줄글로 쓰다 보면은 뭐 띄어쓰기도 약간 애매하게 쓴다거나 아니면 글씨체 같은 것도 좀 막 다 이어서 흘려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원고지에 쓰면 확실히 본인이 쓸 때 글씨체 같은 것도 좀 더 신경을 쓰고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원고지에 항상 제목이랑 개요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스스로 제목을 짓고 개요를 작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요 작성하는 거를 처음 온 친구들은 좀 어떻게 쓰는지 좀 개요를 같이 작성해 주고 좀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스스로 써 봐라. 개요를 스스로 짜 봐라." 하는 과정을 가지면서 자기가 계획해서 글을 쓸 수 있는 과정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정식적으로 원고지를 두고 워크북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원고지에 쓰는 분원도 있고 이렇게 따로 원고지를 떼서 원고지 글쓰기 책을 활용하는 분원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원고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논술을 하고 있다는 점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워크북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워크북은 일단 저학년 거부터 같이 보고 그다음에 고학년 워크북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3 학년 워크북인데요. 3 학년은 6월 달에 주제가 문화예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예술이랑 관련된 한식 우리 문화 중에 한식에 관련된 책을 보는 게 1 주차 주제였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소설책보다는 좀 이렇게 지식 전달하는 책, 비문학 책을 아이들이 책 읽을 때 쪼끔 더 힘들어해요. 그래서 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비문학 책이라든가 아이들이 쪼끔 읽기 힘든 책들도 좀 최대한 다양한 분야로 소설책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갈래의 책들 또 더 올라가면 희곡을 읽기도 하고요. 다양한 갈래의 책들을 이제 소재로 하게 되는데 6월 달에는 3 학년은 문화예술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책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앞부분에 아까 살짝 지나갔는데 이렇게 원고지 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간에 원고지 쓰다가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면서 수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독서 노트인데요. 쪼끔 크게 화면을 크게 볼게요. 네. 독서 노트인데요. 저학년의 경우는 글을 너무 많이 쓰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마인드맵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이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 숙제해 온 거 보면은 전혀 이 연관성이나 체계가 없이 아무 단어나 이렇게 써 오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가운데에다가 가장 중요한 주제랑 관련된 거나 주요 인물이나 제목이나 요런 거를 쓰고 여기에 중요한 단어 키워드들을 뽑아서 쓴 다음에 거기서 또 연계해서 뻗어나가는 거야. 이렇게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 주면 아이들이 확실히 그다음 시간에는 쪼끔 더 논리적으로 체계화돼서 마인드맵을 해 오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한 방법으로 책을 정리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뒤로 넘어가면 이렇게 배경이 열리는 교실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독해 자료 분석을 할 수 있는 요런 이제 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3 학년 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이 많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사진 자료나 그래프 자료를 분석해 보는 그런 문항이 있고 이거를 이제 숙제로 집에서 이렇게 풀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해석을 잘 했는가. 그리고 앞에 있는 요 기본 독해 문제는 그날의 책의 주제랑도 관련이 있어서 이제 같이 독해 연습도 하면서 책의 주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는 기본 배경을 같이 생각을 해 보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한자어라든가 아이들이 잘 모를 것 같은 어휘 문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3 학년은 지금 저학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쓰기 문항, 띄어쓰기를 좀 같이 연습하는 원고지에 연습하는 요런 문항이 있고요. 그다음이 이제 독해 문항인데요. 독해 문항 같은 경우는 유형이 다양하게 있어서 지금 요렇게 책에 있는 책의 일부를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순서 맞춰서 이 아이들이 줄글을 읽고 순서를 제대로 맞출 수 있는가 요렇게 확인을 하는 문항도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항으로 책에서 찾아서 적는 서술형 문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단답식이죠. 단답식 문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빈칸에 넣는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빈칸을 아이들이 찾아서 넣도록 하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요런 문항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요런 유형 이제 5번 유형 같은 경우는 지금 틀린 친구를 찾아서 올바르게 고치는 건데 요런 틀린 거 찾는 문항이랑 그다음에 OX 문제 요런 문제들이 아이들이 책을 대충 읽으면은 요런 문제를 많이 틀리게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이런 문항을 제대로 풀려면 책을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 약간 고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문항들이고요. 틀린 부분 찾는 문항, 6 번은 OX 문항. 네. 요런 식으로 기본 독해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각을 이제 확장하는 지금 3 학년 같은 경우는 사고력이 커지는 교재 요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해요가 있는 책들이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학원에 와서 같이 영상 보고 얘기를 한다든가 요런 문항들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여기 2 번처럼 이렇게 제시문을 읽고 나서 제시문을 이해해서 추론해서 푸는 문항들을 통해서 이제 책 내용에서 확장을 해서 책이랑 관련된 다른 내용까지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문항이 이런 식으로 밑줄 친 기억의 이유를 제시문 나에서 찾아보자. 이렇게 여러 제시문을 활용해서 추론 독해하는 요런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문항 같은 경우는 좀 창의적 사고를 해볼 수 있게 아이들이 직접 뭐 소개하는 글이라든가 요런 거를 간단하게 그림도 그리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숙제로 해 오는 부분이고 이제 수업 시간에는 요거를 같이 확인하면서 아이들이 놓친 부분 없는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한 후에 이제 논술 문제를 쓰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는 숙제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논술 문항이 보통 두 문항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학급마다 약간 학생들의 수준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1번 문항은 좀 한식을 우리나라 음식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쓰는 문항이고 2 번은 홍보문 만들기. 그래서 이거는 쪼끔 더 창의적이고 아이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위에는 쪼끔 더 논리성이 필요한 문항. 그래서 아이들 학급에 맞게 이제 선택을 한 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고지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 쓰는 칸, 개요 짜는 칸이 있어서 아이들이 계획한 다음에 글을 쓰는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원고지에 이제 저학년이다 보니까 칸이 좀 크게 되어 있는데 원고지에 쓰면서 본인 글씨나 맞춤법이나 이런 거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3 학년 저학년 교재를 같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학년 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여주기 좋을 것 같아서 5월 달에 같이 수업 진행한
교재를 같이 보여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화상으로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PDF로 이제 수업 준비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6월 달이랑 5월 달이랑 둘 다 논술 강화 수업이어서 이제 다양한 양식의 글들 쓰는 방법 같은 거 배우고 다양한 양식의 글들을 써보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요때는 인권 평화를 주제로 하고 있어서 요 책을 지금 표지를 보시면 추측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코뿔소랑 펭귄이 나오는 소설이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책을 읽어왔을 때 질문을 해보면은 코뿔소랑 펭귄 이야기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우리 사회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작가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여기까지는 이해를 못 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혼자 읽을 때는 할 수 없는 거를 학원에 와서 '아 작가가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구나. 이런 사회적 현상이 있어서 이런 책이 나왔구나.' 이렇게 좀 연결을 해 보는 수업을 하게 되고요. 이 고학년 교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어떤 점이 다른지 그다음에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독서 노트가 저학년이랑 달라진 게 이제 줄거리 쓰는 칸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줄거리를 써 오는데 숙제 검사하면서 보거나 이러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가끔씩 다시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주요 인물을 쓴 다음에 사건이 주요 사건들을 쓰고 결론이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해 준 다음에 다시 써 보게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해 문항으로 가면은 아까 3학년 독해 문항이랑 확실히 다르죠. 제가 이렇게 수업한 흔적이 좀 남아 있는데 이렇게 수업 시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책의 주제랑 관련이 있거든요. 이 책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스스로의 목표 요런 거를 찾아가는 소설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경쟁이나 비교 의식, 뭐 자기의 성장 이런 거에 대한 독해 문제가 있고요. 수업 시간에 같이 문단 나누고 중심 내용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제대로 풀어왔는지 확인해 보고 또 이렇게 뭐 학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단어 같이 점검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들 다 채점을 한 후에 어휘 문제로 가게 되는데 어휘 문제는 요 이렇게 어려운 어휘는 저학년 거랑 똑같은데 고학년 같은 경우는 사자성어가 이제 추가로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소설 속 내용이랑 관련 있는 제시문을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살펴보도록 되어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관련 없는 한자성어들도 배우고 또 이렇게 한자를 아이들이 따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공부를 안 한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말의 한자어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어를 어릴 때부터 좀 챙겨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한자 자주 사용되는 한자 같은 경우는 좀 한자도 같이 보고 하면서 사자성어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독서 문제로 가면은 마찬가지로 인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등장인물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약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데 요런 문항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제대로 못 써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한 가지만 지금 1 번, 2번 번호를 붙여 놨는데 한 가지만 써 온다든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요런 부분을 같이 보충한다. 가끔씩 이제 그럼 숙제를 다 해 가는데 학원에서는 무엇을 하냐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런 식으로 좀 아이들이 제대로 못 배운 부분을 같이 얘기하면서 발표를 시키면서 확장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이렇게 서술형 문항들 확실히 저학년보다 고학년으로 가면 이렇게 서술형 문항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요. 비슷한 내용이니까 여기 8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랑 관련돼서 아이들이 확장해 볼 수 있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할 때 요렇게 긴긴 밤, 뭐 빛나는 무언가 이런 식으로 책에서 정확히 얘기를 안 해 주면 아이들이 확실히 독해하는 걸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돌아가면서 어떻게 써 왔는지 얘기를 해 보고 '아 친구들이 요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이 의미를 우리가 읽으면서 추론해낼 수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토론이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텝 1 에서는 이 책의 주제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다루는 확장해 보는 스텝이 있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정체성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뭐 나로 살아간다는 것 요런 거를 설명하는 어 이제 제시문들이 있고 문항에서도 이제 뭐 '바다가 무슨 의미일까?' 책에서 코뿔소랑 펭귄이 이제 바다를 찾아서 계속 가거든요, 힘들게. 그래서 이제 뭐 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텝 2가 드디어 이제 토론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토론 같은 경우는 문항을 주면서 우리가 이 토론을 왜 하는지 여기 보시면은 책에서
주인공들이 동물원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책이랑 관련된 소재를 가져와서 이렇게 토론을 저희가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 1팀은 인간에게 동물원이 필요하다. 그럼 2팀은 당연히 이제 동물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반대되는 입장을 주고 제시문을 아이들이 토론을 그냥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너무 한정적인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시문을 주고 또 아이들의 독해, 이런 비문학이나 핵심 내용, 내가 찾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그래서 찾아낼 수 있는가 요런 거를 훈련을 하게 되고요. 여기 지금 막 적혀 있는 게 이제 수업 시간에 열심히 같이 중심 내용 찾고 쟁점 찾은 흔적인데요. 요런 식으로 아이들이 집에서 밑줄을 펴오는데 학원에 와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뭐가 중요한 내용이 맞았는지 이제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토론 준비표가 있는데 요 토론 준비표까지가 딱 숙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토론 준비표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 우리 오늘 토론의 주제가 뭔지, 그다음에 주요 용어정의나 배경 제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양 팀의 입장이 적혀 있죠. 동물원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체적인 입장이 있고 쟁점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게 되어 있는데 쟁점은 동물원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라는 큰 주제 안에서 이제 작은 소토론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아니요로 나뉘는 이런 소쟁점들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이제 쟁점별로 제시문을 분석해서 써오게 되고요. 그럼 이제 나중에 토론을 할 때 아이들이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저희 팀은 인간에게 동물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동물원은 자연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래서 요 준비해 온 것으로 토론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이들이 숙제로 해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토론 일지라고 아이들이 토론을 하면서 상대팀이 뭐라고 했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입론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해온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차조사 질문을 하면서 상대팀께서 입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질문을 하고 이제 답변자가 답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반박 과정에서는 정리해서 이제 교차조사까지 막 얘기 나눈 거를 정리해서 이제 상대팀이 왜 틀렸는지 정리해서 말하고 마지막에 최종 변론에서 강조하는 요런 과정으로 진행을 되는데 지금 5학년들이 3월 달, 4월 달에 토론 중심 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토론을 처음에 이제 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되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어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확실히 이제 한 번 배우고 나서 어렵지만 한 달을 진행을 하고 나면 4월 달이 되면은 아이들이 훨씬 성장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친구들이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영어 학원에서 토론을 하는데 영어 학원에서 하는 것보다 어렵다." 왜냐면 영어 학원에서는 자유롭게 토론을 하거든요. 그냥 뭐 얘기하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쪼끔 더 논리적으로 구조화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렵다고 느끼는데 그 어렵다고 느낀다는 거는 그 부분을 잘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4월 달에 지금 토론을 아이들이 했고 5-6월 달에는 논술 집중 과정으로 이렇게 토론하거나 요런 주제를 어떻게 글로 정리해낼 것인가. 그래서 지금 요 주차 같은 경우는 논설문 쓰는 방법을 연습을 했고요. 그래서 서론은 어떻게 써야 되고 본론은 어떻게 써야 되고 결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같이 선생님이랑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토론한 주제로 글을 쓰는 거죠. 다 연결되게 그날 배운 것이.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제목 쓰는 거를 "주장하는 글의 제목은 어떻게 써야 돼. 써 봐봐." 하고 이제 개요는 뭐 서론에 아까 앞에서 배운 내용으로 한번 써 보도록 아니면은 많이 힘들어하면 선생님이랑 같이 작성해 보거나 해서 글을 쓰도록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학년으로 가면은 6학년 같은 경우는 앞에 제시문이나 요런 것들이 더 길던가 아니면 하반기로 가면 스텝이 하나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토론 준비표에 지금 5학년은 토론을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쟁점들이 다 친절하게 적혀 있었는데 6학년이 되면 스스로 쟁점을 채워 보도록 한다든가 요런 식으로 이제 비슷하지만 쪼끔 더 난이도를 높여서 진행이 된다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크북을 같이 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같이 볼 것이 저희가 6학년이 되면은 이제 부교재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이제 고학년이 될수록 문법을 같이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런 문법 내용이나 아니면은 중학교 대비하는 초육 과정에 베스트 컬렉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고런 부분은 이따가
커리큘럼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워크북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엔 이제 토론에 대해서 쪼끔 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세대 토론이 어떤 걸 말하는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제 토론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세대 토론은 좀 그거를 말하는 시간 그다음에 반박하는 시간을 쪼끔 더 아이들이 골고루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아까 보셨듯이 입론, 교차조사, 반박, 최종 변론 이렇게 역할이 나뉘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한 명씩 그거를 맡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입론을 맡고 이 친구는 교차조사를 맡고 이 친구는 반박을 맡고 그러면 토론을 진행할 때 쪼끔 숫기가 없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친구도 무조건 이제 발표를 한 번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일단 하나의 장점이고 좀 단점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으로 좀 되게 체계화해서 발표를 시키기 때문에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그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지금 훈련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점이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상대 발언 이해하기. 상대 말을 이해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시켜보면 실제로. 그래서 뭐 교차조사를 예를 들어 질문을 서로 막 하면은 질문을 딱 했는데 "네?" 약간 이렇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하는 친구가 말을 제대로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대로 막 말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듣는 친구가 다 집중을 못한 거죠. 아니면은 집중을 못했거나 아직 듣기가 논리적인 말을 듣게 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해서 고런 뭔가 말하고 듣고 상대 말을 들은 다음에 그걸 또 반박하고 약간 요런 과정을 훈련하는 게 이제 또 저희가 세대 토론으로 했을 때 그냥 막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보다 장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좀 자랑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넣어 놨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남학생이고 중학교 2 학년까지 저랑 좀 오래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숫기가 없는 말하기 부끄러워하는 그런 남학생이었는데 좀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3% 반까지 온 친구인데 이제 학교에서 토론 대회를 했는데 1 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제 부모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재미있었던 점이 제가 이제 굉장히 자료 조사라든가 저희 아까 제시문 보여드린 것처럼 스스로 이제 자료 조사를 해서 토론을 준비를 해서 발표 준비를 했는데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 준비한 거를 보고 나서 집에 와 가지고 "아 엄마 친구들이 준비한 거 보니까 주술 구조도 하나도 안 맞고 저 서술어도 안 맞고 쟁점이랑 뒷받침도 하나도 안 맞고" 약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론이라는 게 사실 하루아침에 되기는 힘든 부분이지만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숫기가 없는 친구도 이렇게 뭔가 성장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 친구는 이제 학교에서 1 등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하는 토론 대회에 나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도 뿌듯하고 친구도 발전한 모습이 보이고 요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술로 가게 되면은 논술은 수업 시간에 이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 요게 일단 한 가지 기능이 있고요. 당연히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이랑 그리고 책의 주제랑 관련된 글쓰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구조화해서 개요를 짜서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는 연습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고지에 쓰기 때문에 글씨체 연습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주술 구조 본인이 써 놓고 보면 말할 때는 모르는데 보이거든요. 그리고 맞춤법, 어휘 연습 하게 되고 이제 글쓰기를 하고 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꼭 "다시 한번 퇴고를 하고 나와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나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냥 토론 말하기보다는 훨씬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논술을 쓰게 되고 이제 수업 시간에 첨삭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주말에 수업한 반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요거는 이제 편지 쓰기 글쓰기를 했어요. 그래서 매주 똑같은 글쓰기를 하면 정형화되기가 쉽기 때문에 다양한 글쓰기를 저희가 최대한 해 보는데 이거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좀 유명한 작품이죠. 꽃들에게 희망을을 읽고 이제 노랑나비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친구가 보시면 이제 문단 구분을 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문단 구분을 하라고 표시를 해 준다든가 이제 옆에서 설명을 하면서 "여기는 문단 구분을 해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본론에서 여기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위에 배운 점에 비해서 너무 되고 싶은 모습이 적어.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보충을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총평을 써 주기도 하고 시간이 허락을 해 준다면 여기 이렇게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고쳐쓰기를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따로 써 있는 지금
따로 써 있는 부분은 친구가 고쳐쓰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첨삭을 하고 아이가 어디가 부족한지 이해를 할 수 있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영상 프로그램 표인데요. 이렇게 학년별로 보시면은 세로로 이렇게 노란색 칸에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월별로 저희가 주제를 다르게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조금 특이하게 설명을 해드릴 부분은 4학년 같은 경우 아까 이제 4학년 교재는 안 보여드렸는데 4학년이 지금 오디세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5, 6월 달에 4월 달 거 보시면은 오디세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오디세이는 이제 6기간 동안은 책을 안 읽고 안 읽는 대신 창의력 사고 위주로 논리적 사고 이렇게 훈련해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변화 패턴을 파악을 한다던가 아니면 칠교놀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과학학원이나 수학학원에서도 아이들이 그런 수업을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저희 학원에서 진행할 때는 예를 들어 변화 패턴을 봤다. 그러면 그냥 답만 쓰는 게 아니라 글로 설명을 해보는 과정. 왜 어떤 변화가 있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냥 대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서술해보고 이렇게 약간 국어학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 변화에 대해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연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오디세이 과정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학년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1, 2월 달, 그 다음에 7, 8월 달에 한국사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역사 수업을 같이 하면서 좀, 그때 당시 이제 5학년에 학교에서 한국사를 배우기 때문에 연계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6학년 같은 경우 보시면 세계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6학년 밑으로 내려오면 베스트 컬렉션이라고 해서 이제 중학교를 대비하는 교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스트 컬렉션 2 같은 경우는 교과서 단편 소설, 3는 수필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서 실제 나오는 작품들을 저희가 모아서 책을 만들어서 이제 미리 예습을 할 수 있게 예습을 하는 과정으로 베스트 컬렉션이 진행이 되는 전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러면은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음. 6월 선정도서에서요. 네. 그 4학년, 5학년, 6학년, 특히 5학년이 이제 3% 책하고 좀 나뉘는 게 있고 6학년도 3% 책하고 좀 나뉘는 게 있죠. 네네. 예. 이 그래서 부분은 3%, 네. 네, 3% 책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좀 두께라던가 이런 것도 좀 수준이 있는 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제시문이나 스텝 같은 경우도 좀 하나 더 많은 경우도 있고, 분량이 더 늘어나고, 이렇게 조금 차이점이, 난이도를 좀 더 높여서 진행을 해서 전체적인 주제는 나 형식은 비슷하지만 조금 잘하는 친구들의 경우 수준을 더 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 DM으로 그 분반 문의가 좀 많이 왔는데, 아하, 그러니까 네. 3학년, 4학년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뭐 분반 얘기가 좀 있나 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초사에서 아마 3% 테스트해서 5학년, 6학년을 이제 3% 반, 일반 반 내지는 대치 같은 경우에는 3% 반, 심화 반, 일반 반 이런 식으로 좀 레벨별 독서 흐름들을 좀 달리하고 있는 거, 요거는 배움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그렇게 문의하시면 좋겠고, 지금 온라인 수업도 저한테도 많이 문의하시는데, 뭐 제주 뭐 땡땡학교 이렇게 해서 이제 줌으로만 진행하는 수업도 있기는 있고 또 해외 수업 문의가 좀 있어서 최근에 개별적으로 좀 논의드리고는 있는데 요거는 좀 공식 프로그램은 좀 아니어서 배움터별로 문의를 좀 해주시거나 대체 본원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선 선생님 그 네. 한자성어 질문이 좀 있었거든요. 아, 네네. 워크북에서 5학년 워크북부터 사자성어 문제가 들어가죠. 네네. 5학년 워크북부터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자성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숙제는 해오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답만 맞추고 지나가면 좀 그냥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달마다 다른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티타임이라고 가지면서 좀 최대한 그 강사들 간의 차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좀 다른 선생님들 워크북도 보고 어떻게 수업 진행하는지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 선생님들 보니까 매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수업 끝나기 전에 사자성어 퀴즈를 잠깐 보신다던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끝날 때 그냥 그 달에 있었던 한자성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복습하는 문제 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원 수업 좀 질문이 있는데 어떤 건지 좀 음. 설명해 주세요. 아, 이원 수업은 네. 이제 요즘에 너무 코로나라던가 다른 문제로 갑자기 이제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요거는 근데 대치에서는 하고 있는데 아마 분원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저희 하는 것처럼 줌으로 접속을 하고 다른 친구들은 현장 강의로 똑같이 오고요. 네, 현장 강의로 온 친구들은 이제 칠판 대신 교실에 TV를 보면서 TV를 칠판처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온라인으로 온 친구는 똑같이 화상 수업할 때처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원 수업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 주신 도서 음. 선정 기준 질문도 있네요. 네. 지금 4학년인데 필독서나 추천도서. 일단은 저희가 1, 2, 3학년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야기책이라든가 좀 동화에 가까운 그런 책들을 많이 다루는데, 이제 4학년부터는 좀 이렇게 배경 지식을 넓혀가야 되는 학령 단계가 좀 이렇게 다양한 배경 지식도 넓혀가고 비문학 책도 좀 읽고 요런 쪽으로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워크북 선정 도서를 할 때는 4학년 때는 조금 더 비문학 책 요런 것도 넣어서 선정 도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독 도서는 뭐 저희가 워크북 뒷부분에 이제 추가로 읽으면 좋은 그런 책 목록도 실어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런 좀 다양한 분야의 책, 그리고 딱 그냥 이야기책 말고도 이제 쪼끔 아이들이 이야기책을 편독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다양한 책을 읽어 주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원고지 쓰기. 원고지 쓰기가 필요한지 또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원고지 막 작성법 이런 거를 엄청 철저하게 막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어차피 성장에서도 그런 원고지에 이제 글 쓸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원고지 쓰기가 좋은 점은 저희가 문단을 나누고 한 칸을 꼽고 이런 거를 훈련을 하면서 아이들이 문단 나누는 방법 요런 것도 훈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띄어쓰기라든가 맞춤법이라든가 요런 부분을 같이 연습을 좀 더 확실하게 선생님이 볼 때도 확실하게 보이고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원고지 쓰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음. 홈페이지에 저희가 커리큘럼을 매월 공개를 하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디스쿨이라는 이제 사이트인데, 저희가 매월에 전체 선정 도서 목록하고 학년별 학습 계획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초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워크북을 매월 그 새로 제작을 하고 인쇄를 하고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이제 나누니까 전국에 있는 CNA 배움터의 진도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중1까지도 거의 해당 주차에서 만약에 뭐 대치 지금 초육에서 베니스에 상의를 한다 그러면 다들 이제 베니스에 상의를 하고 있을 텐데, 중등 과정에서 그 세종이나 대구나 몇 군데 이제 시험이 빨리 들어가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1부터는 이제 특히 중2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겹치기 시작하면서 휴강 기간이라든가 그 워크북 그 픽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중등의 커리큘럼은 좀 배움터마다 진도가 다를 수 있겠고 초등은 거의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제가 메일로 자료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추천 도서나 필독서는 졸저 그 대치동 독서법이라는 그리고 대치동 초등 독서법이라는 굉장히 좋은 책에서 학년별 추천 도서 저희 CNA 예전에 했던 책들까지 포함해서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요. 대치동 독서법, 대치동 초등 독서법 안내드리고, 혹시 요즘 팟캐스트 많이들 이렇게 활용하시는데 제가 샤론 코치님하고 진행한 어, 라이브 방송도 있고 해서 요것도 같이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치에서 진행하는 그 이원 수업도 배움터들마다
그 선생님 그 특성이 좀 있어서 그 이원 수업을 좀 수월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어서 아직도 이제 오프라인만 하거나 내지는 비대면 줌으로만 하거나 두 개를 이원 수업 같이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상황이 좀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상황에 맞춰서 수업을 좀 편제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배움터별로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 받으니까 좋은데요. 6학년에서 이제 예비 중일 베스트 컬렉션 들어가는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6학년 베스트 컬렉션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 달에는 그냥 좀 이렇게 재미있는 소설들을 하면서 좀 대치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도 30분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이 교년마다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제 좀 예비 중일, 이제 중일을 앞둔 단계에서 수업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제 그다음 달부터 소설, 일단 베스트 컬렉션 2 같은 경우는 교과서 소설 다복이라고 이제 되게 뭐 소나기라든가 학교에서 많이 다루는 작품들 있잖아요. 단편 소설. 그런 단편 소설들을 배우게 되고 이론적으로 시점이라든가 뭐 소설의 시점, 뭐 구성 단계 요런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학습을 하게 돼서 쪼끔 '중학교 내신을 대비하는 과정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소설 끝나고 나면 이제 수필, 시 요렇게 가면서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되게 국어를 접근하는 거를 중학교 때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딱 그렇게 이론적인 문학 작품에 접근을 하기 전에 쪼끔 대비하는 과정으로 베스트 컬렉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메일 주소는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도 이제 그 중일 딸이 이제 초등 특히 예비 중일 과정에서 했던 책들 가지고 학교 수행평가나 이런 거 처음 해보면서 그 워크북 옛날 거까지 이제 꺼내가지고 참고하고 이런 모습들 보니까 되게 좀 보람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학생들이 초등까지는 그 워크북 숙제라든가 수업에서의 어떤 집중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지켜나갈 수 있으니까 매주 꾸준한 어떤 독서 프로그램으로서 요 학년별, 주차별 이 도서들 목록들 잘 함께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밟아 나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선생님, 학부모님들한테 조금 부탁드려야 될 부분, 특히 이제 독서 점검이나 워크북 숙제 음. 관련돼서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아무래도 수업이 미리 책을 읽어오고 숙제까지 해온 다음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책을 제대로 안 읽거나 아니면 숙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수업을 같이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만약에 숙제가 안 돼 있다면 그 친구는 수업 시간에 받아쓰기를 그냥 열심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꼭 잘 모르겠어도 근데 친구들 중에서는 또 '잘 모르겠어서 못 적었다.'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뭐라도 일단 스스로 적어 보고 고민을 해 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꼭 워크북을 제대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 읽기도 좀 책을 꼼꼼하게 제대로 읽어 올 수 있게 또 이제 가끔 친구들 중에 그 책을 문제 풀 수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읽어 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질문을 최대한 하고 이제 얘가 제대로 읽었는지 추가적인 질문을 한다든가 요렇게 해서 좀 제대로 읽었는지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해서 안 읽은 걸 알아도 이제 집에 찾아가서 읽힐 수는 없으니까 가정에서 또 좀 이렇게 열심히 책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할 수 있게 좀 신경을 써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초에서 한국사를 학교에서 수업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전근대사 수업을 두 달 하고 여름에 이제 근현대사 수업 준비가 돼 있는데 조금 겨울 수업을 안 한 친구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초 한국사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음. 네. 일단은 뭐 분원별로 이렇게 특강으로 그 앞부분을 진행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저희가 교재가 재미있다 한국사라는 선정 도서를 바탕으로 이제 그 선정 도서를 워크북에 이제 녹이는 식으로 해서 한국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하반기부터 7-8월 달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조선 후기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조선 전기 부분은 가정에서 그 재미있다 한국사 책을 앞에 시리즈를 읽어보고 오면은 또 책이 잘 되어 있어서 설명이 친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렇게 대비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본원에서 이제 뭐 특강을 해 주시면 특강을 듣는 방법도 있고요. 네 고렇게 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그 본인이 좋아하는 그 책들이 나오다가 그렇지 않은 달도 좀 있지 않습니까? 분야에 따라서 특히 이제 이번 6월 같은 경우에는
그 초의 이제 문화예술 파트라든가 초육의 이제 명작 소설 관련해서 그래서 좀 자기가 싫어하는 분야 책들을 좀 꺼려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좀 유인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팁이 있으시면 좋겠는데. 일단 아이들이 싫어하는 분야의 책을 읽으면 확실히 오자마자 이제 교실 들어오면서 "아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좀 아이들이 힘들어할 것 같은 책이 있으면 이제 전달에 이 책의 그 전주에 이 책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지 좀 얘기를 해 주고 이제 읽어오게 하면은 애들이 그래도 목적 의식이 있으면 좀 더 잘 읽어오기도 하고, 저희가 수업 시간에 토론이나 요런 걸 발표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책을 제대로 안 읽어오면 본인이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런 것 때문에 또 친구들이 열심히 읽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뭔가 책을 읽히실 때는 이제 좀 아무래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부터 시작해서 쪼끔씩 이렇게 옆으로 넓혀가는 과정으로 하면 될 것 같고, 학원 선정 도서를 친구가 읽기 힘들어하시면 좀 나눠서 읽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비문학 책을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 비문학 책이 이제 챕터가 있으니까 비문학 책은 오히려 나눠서 읽기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고런 소설은 아무래도 스토리가 있으니까 쭉 이어서 읽는 게 좋지만, 비문학 책은 좀 이렇게 그 목차별로 좀 나눠서 읽도록 해 주시면 아이들이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음. 사실 요즘 그 원장들 사이에서도 그 수능 시스템 자체에서 국어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음. 또 중학교 내신을 잘 받는 거랑 고3 때 수능 국어 점수가 잘 나오는 거랑 또 별개다. 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초등학부모님들이 좀 국어 전체에 대한 좀 공포랄까요? 이제는 불안감이 좀 강한 상황인데, 뭐 초등 5학년, 6학년 친구들한테 뭐 수능 모의고사 뭐 테스트 해가지고 뭐 100점 만점에 몇 점 받았다. 뭐 이런 유행도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초등 고학년 특히 이제 꼭 읽어야 될 책들에 대해서 좀 선별하면서 책 읽고 나서의 이제 독후 활동으로 워크북 숙제라든가 또 학원 내에서 또래 친구들과의 소통들 또 선생님의 조언들을 통해서 토론과 논술로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니만큼 재원생 학부모님들은 좀 더 궁금하신 부분들 특히 학생의 개별적인 측면들에서 좀 의논하고 싶은 부분들 저희가 6월 이제 상담 주간 또 열리고 하니까 재원생 상담 요 활용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후부터 해가지고 오늘 내일 학부모님들 30명 상담 잡혀 있어가지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그리고 비재원생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1년여 하다 보니까 요 월요일 설명회를 좀 꾸준히 내지는 자주 이제 오셔서 도서 흐름이라든가 또 이제 다른 설명회에서 중등 이제 프로그램 내지는 입시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 참고하고 계시는데 일단 저희 선정도서 자체를 같이 이제 소화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독서의 기본들을 좀 해나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에서 재원생, 비재원생 뭐 상관없이 선정도서 흐름에 일단 초점을 좀 맞춰달라 이런 좀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예정된 시간 얼추 다 된 것 같고요. 메일 주소 뒤에 좀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정리해서 다음 달 입시 설명회 자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